오늘은 제 사연을 알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획했던 대로 저는 지난달에 결혼식을 올려야 할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말하지 못한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딘가에 털어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결혼을 하려던 남자친구와 1년이 넘는 연애를 했었어요. 만난 지는 길지 않았지만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항상 성실하게 대해주고 저를 우선으로 챙겨주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어들이는 정도는 아니시고 제가 포함된 세 식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수입을 가지고 계시게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어요. 진작에 건물 믿고 놀 생각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즉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중소기업 한 곳에서만 연락이 왔고 더 도전해볼까 고민하다가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들고 다니던 가방들을 유심히 보던 한 여성 선배가 그것들이 다 가짜라고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부모님이 사주신 진짜라고 말했더니 부모님이 돈이 많느냐고 또 시비를 걸었어요.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더니 결국 저도 그냥 왈가왈부했습니다. 건물 몇 채를 가지고 계신지 물어주었는데 그게 화를 줄 줄은 몰랐네요. 이후 동료들 중 몇몇이 저를 향해 서민 체험하려는 거냐며 비아냥거리던데 툭하면 밥 살라고 술 사라고 그러더군요. 한마디로 제가 호구로 생각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시기라서 거절하는 법도 잘 못했는데 답답한 일만 당하다가 결국 회사에서 이직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1년 동안 더 준비한 뒤 현재의 직장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틈만 나면 무언가를 먹으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도 싫어했고 남자친구는 어떤 분들인지 물어봤을 때 부모님께 물어보는 사람들도 싫어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조용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남자친구의 경우 연금으로 생활하는 부모님과 2살 연상의 누나가 계십니다. 비록 연금으로 생활하시지만 넉넉하지 않아서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남자친구가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결혼을 해 실패한 적이 있어 현재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서로 재정 상태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남자친구는 4천만 원을 저축해 두었고 저는 3천만 원과 자차 한 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부모님과 부동산에 관해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몇 년 후에는 3년 이내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남자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첫 직장에서 얼마나 마음을 고생했는지 옆에서 주시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초밥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유명한 일식집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저희 결혼식과 집 문제, 혼수예단 등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장 근처에서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그러더군요. 5천 원을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참에 분수도 반반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요즘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듣자니 당신 아들이 모은 돈 2천만 원이 더 많다며 그러니까 홍수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좀 치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는 차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따지고 들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친정 부모님께서 그런 혼수는 저희가 하는 대신 예단은 생략하겠다 하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긴 했지만 저는 말씀을 못 하시고 알겠다 하셨습니다. 결혼식 비용의 경우 우리 부모님은 양가가 반씩 부담하고 축의금은 우리가 다 갖기를 바라셨다면 만남 시부모님은 축의금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줄은 몰랐어요. 부모님께서 1억을 보태주시고 우리가 모은 돈도 적지 않은데도 서울에서는 매매가 아니라 전세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너무 고민하고 있는 제 상황을 고려해서 부모님께서 결혼하면 다 알게 될 텐데 왜 숨기느냐고 이야기했고, 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건물주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무슨 재벌가의 딸도 아니지만 숨기고 감추는 것이 부끄러울 요소라고 생각하셨어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보면 비웃기 일쑤죠. 그날은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준비하고 만난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알아온 맛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식당은 바로 우리 부모님 소유 건물의 1층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건물 하나만 있어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순간 왠지 이 사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나 비슷한 일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마음 한 구석 어딘가에서 죄책감을 느꼈는데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사실은 건물이 우리 부모님 소유임을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깜짝 놀란 얼굴로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거랑 건너편에 있는 거 2개.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와 제 사이에 불편한 정적이 흐른 것 같았어요. 몇 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남자친구는 저더러 알고 봤더니 능력자 연애라면서 참석했다고 연신 부럽다는 식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럽다는 말하지만 크게 놀라지도 않고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그때가 되어서야 마음이 살짝 놓이더라고요. 왜 진작에 말 안 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차책장에서 겪었던 일을 처럼 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라며 원래 없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 게 더 심하다며 자신의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그런 건 없다고 걱정 말고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을 굳게 믿었고 며칠 후에 생각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셨어요. 시간이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어서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차를 끌고 알려주신 장소를 향했어요. 도착하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누나가 함께 나와 계셨어요. 그들은 저를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에이, 멋진 전치 비싼 티가 나더라니 부잣집 딸 같네요. 웃으셨습니다. 칭찬을 받았는지 비웃음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언니 옆에 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엄격히 쳐다보시더니 본론만 이야기하겠다면 왜 부모님이 이쁘게 행동하시는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어요. 다른 말을 더 드릴 수 없을 만큼 해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차 키를 보시고 차도 부모님이 사주신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차를 빌려 타도 되냐며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보다 못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곁에서 헛소리를 하실 것 같으면서도 저한테 한마디 하시면서 나가라고 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아빠가 장가든다고 하니 뜯어 고치는 마음이야? 따뜻한 받아주는 태도를 보태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면 굳이 당신들의 돈까지 가져다 써야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생각지 못한 말에 당황스럽고 결정하기 쉬운 일도 아니라서 먼저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야속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한 가족이 될 거니까 돈이 없는 사람 주머니까지 뒤지면 당신들의 부모님께서 마음이 편할지 묻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의 말을 깊이 생각해보면서 이해가 가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누나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미 저와 어머님이 만났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이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물어봤더니 자신이 제가 부잣집 딸이라고 얘기하여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했고 별다른 의도 없이 말했다며 저를 난처하게 한 것을 몰랐다고 사과했다고 합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에 대해 자기 집에서는 신우가 왜 그런지 물었을 때 들고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가족들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할 줄 몰랐다면서 제가 첫 직장에서 겪은 사건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려워 보이니 제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겠다고 했다면 않습니까? 헤어질 생각을 한다고까지는 말해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반응으로 나 또한 많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비록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도 헤어질 생각을 하는 남자친구를 보게 되니 부모님의 말씀대로 내가 무슨 재벌가의 딸도 아니고 또한 제 돈도 아닌데 유세 부리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 보면 결국 답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음 날 바로 부모님께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있었던 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 힘들게 시작하는 결혼 생활을 바라보며 이렇게 된 것이 당신들이 해주신 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평소 아파트에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부탁했었어요. 남자친구가 마음이 편해졌을 것 같아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저녁을 밤새 전화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상대로 정말 잘 됐다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했어요. 조만간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러 오겠다 하면서 자신은 정말 운이 좋다고 했어요. 행복한 모습을 보니 괜히 부모님을 숨기고 사소하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싶은 반성도 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남자친구 어머니가 또 전화를 주셨어요. 이미 원하시는 대로 결론이 났으니 저도 이번엔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한 번 더 만나시면 좋겠다 하셨어요. 지난번과 같은 장소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 보신 뒤 또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생각해보니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당신들이 행복하고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국가가 5천만 원을 도와줄 필요가 있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이렇게 말하는 건지 답답해 하시면서 우리 부모님이 소유하신 건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결혼에 보태로 주려던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까 카페 같은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황당한 제안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남주시답게 네 건물도 아니고 이품 5건물인데 왜 뒤가 안 된다고 하냐며 발끈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이건 부모님께 여쭤보기도 너무하지 않나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빨리 와라고 했는데 약속 장소가 남자친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 없어서 그랬죠. 조아 어머님이 같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리해 우리가 있었던 대화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당신이 하신다며 저를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는 한참을 듣고만 했다가 나중에 말리야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되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돈을 버는 생계 수단으로도 있어서요. 생긴 일이면 자기가 생활비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우리도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지 않겠니요? 저는 결국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어 숫자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왜 그렇게 무리한 결정을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자기를 가르치려는 거냐? 며 갑자기 테이블을 쾅 치시고 별꼴을 다 보겠다고 소리쳤어요. 남자친구도 저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며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물어보면 알아볼게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느냐고 했어요. 얼마나 이야기해도 남자친구는 끝내 같은 생각을 유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되더라도 한번 물어보라도 보라고 하셨습니다. 물어보는 것도 모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 앞에서 이런 부탁을 하기까지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결정은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하실 문제이니 꼭 물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아주 잘 봐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헤어지겠다고 말했던 당시에도 저희 부모님께서 흔쾌히 집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든 그 점을 이용해 보려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느꼈습니다. 확신까지 즐기되어요. 자기 능력 걱정 간성 그런 것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제야 누구보다 앞장서서 뭐 하나라도 더 빼먹을 게 없나 계산했던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웃범할 때로 물어볼 테지만 후회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때 솔직히 마음속에서 이 결혼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 다시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께서도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새로 튀어나온다고 솔직히 장사하게 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보안이 이것도 해준다고 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 무언가를 해달라고 할 것 같다 하시며 이 결혼 꼭 해야 되냐고 물으셨습니다요. 저도 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이 없고 이미 이제는 더 이상 남자친구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변화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한몫 챙기고 고려해야 할지 가족들과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더는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뜻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이 결혼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그냥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현명한 선택을 내렸다면 남자친구하고 잘 정리하라고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차마 남자친구를 마주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할 자신이 없어서 문자로 단순히 결혼은 없던 일로 치부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매우 놀라서 당장 우리 집 앞으로 오겠다고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이 필요 없다고 말했고 정말 나를 한 번도 어떤 측면에서 보아봐야겠다면서 헤어지는 마음이었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오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끝까지 저희 집까지 찾아오겠다며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보니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다시 돌려 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직접 단판을 지지 않는 한 이 상황이 끝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날 남자친구 본가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남자친구 부모님이난 누나는 제가 헤어지자고 한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겠지라며 카페가 날까 식당이 날까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자기 가족들한테 미리 설명하지 않은 걸까요? 쉽게는 안 했어요. 남자친구도 아주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제가 파혼을 선언하게 된 이유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제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한편으로는 아주 거만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실 수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곳까지 찾아온 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파혼을 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랑 얘기도 안 하고 오자마자 그 말부터 꺼내는 게 어딨냐며 자기가 자기 가족들을 잘 설득해 보겠다고 무턱대고 이야기했더군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건지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혹시 성가해달라고 요청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냐며 치이기 시작했다고요. 더러워서 안 할 거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해야지. 사람들을 너무 많이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결국 뭐냐고 짜증을 내다니. 언제 내가 된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 어휘를 모르니 되물었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내 말을 바로 잘라버리고 원래 나와 부모님끼리 했던 약속대로 우리 집에서 사주고 혼인신고하면 더 바라지 않고 결혼을 허락할 테니까. 타원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멈춰 언니는 여자가 시집 오는데 예단은 해외 안 하겠냐며 보니까 신혼집은 또 작은 평수 같은데 후최 혹돈 쓰지 말고 자기한테 가방 하나 사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나 방금 전에 폭언을 하느라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불현듯 파워가 나게 된 걸까요? 저는 사과받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지만 상대방과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번갈아가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니 이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을 떠나 화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누나에게까지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데 왜 그들이 이혼했는지 알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어머님께도 결혼을 어머님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결정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어머님과 언니도 결혼을 빌미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을 결심했지만 가족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억압에서도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사를 하고 싶다면 적어도 동등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있는 대로 제끼기만 하는 자선 사업가로 여기신다면 큰 오산이라 생각한다고 전달했고 손해볼 일은 원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거나 찾아오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자존심을 넘어서 말씀하며 찾아왔더니 마음을 바꿔 결혼을 다시 하겠다고 해도 허락해주지 않을 것을 규명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던 대로 된다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텐데 안심하라며 웃으며 말해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라고 크게 외치던 어머님의 말과는 달리 남자친구는 끝까지 내 맘을 돌리려고 애를 쓰더군요. 내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오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희망의 빛을 품고 이해받지 않을 헛소리를 하며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래서 뭐가 바뀌겠어? 라며 엄마가 물었는데 그런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엄마 허락을 받을 수 없다 해도 가족과 연락을 끊겠다 하면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아주 간절히 매달렸던 거예요. 가족들하고 못을 바뀌면서 끝난다.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오히려 형님은 집안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가족들은 다 형님만을 보며 사는데 다른 사람이 중추를 뽑아가려고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결심했으니 그만 가라고 남자친구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찾아오는 것도 번거롭고 한 번 더 와서는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 제 몸을 좀 놓도록 하니 그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제게 연락하여 마음이 조금 놓인다며 오길래 대담하게 제 연락처까지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머리를 식히면서 당분간은 여러 가지를 하며 생각 중입니다. 배우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요. 부모님은 당신들의 능력이 닿는 만큼 제 지위를 빨리 떼어주시고 싶으시다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보라고 절 응원해 주셨어요. 저도 마음가짐을 고치며 배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랄 수 있는 행복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이 건물 두 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려 해요. 다음에 만날 사람은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가진 것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도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